안녕하세요. 잘못된 결혼은 지옥이라는 걸 얼마 전에 깨닫고 지옥에서 걸어나온 30대 중반 이혼녀 인사드려요. 보통의 사람들에게 결혼이란 미워도 미운 정으로 사는 것이지만 저에게 첫 번째 결혼은 정말 지옥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사연글을 통해 제 전남편과 시모에 대해 폭로해 보려고 해요. 저는 그리 잘 사는 집딸은 아니었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과 저와 제 언니 총 넷이었는데 찢어지게 못 사는 건 아니었지만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어요. 딱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았죠. 부모님은 안 해본 일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어요. 학력이 낮아서 할 수 있는 일도 한정적이었죠.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어찌 됐든 공부를 잘하자였어요. 잘해서 부모님 호강시켜드리자. 그 생각으로 악착같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언니도 저도 악바리 근성이 있어서 둘 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딸 둘 모두 부모님께 지극정성이라 집에 용돈도 드렸어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버니 이번에는 공부가 아니라 돈을 많이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돈 모으는 건 꽤 쉬운 일이었어요. 안 쓰는 건 어릴 때부터 습관이라 진짜 쓸 만큼을 제외하고는 다 적금을 넣었거든요.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을 했어요. 졸업 직후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결혼까지 거의 10년 동안 제가 모은 돈은 7천만 원 정도 됐어요. 더 모을 수 있었지만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중요했기에 그럴 수 없었죠. 그 돈을 들고 결혼할 때도 친정에서는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서운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부모님이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아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저와 2살 차이로 시부의 가게에서 같이 일을 했어요. 저는 남편의 착하고 순진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착하고 순진한 게 아니라 자기 의견 없이 발언권 큰 사람에게 끌려다니며 자기 생각은 없다는 걸 나중에 알아챘어요. 여기서 발언권이 큰 사람은 시모예요. 어느 집이나 대부분의 집은 시모가 힘이 제일 크죠. 어찌됐던 며느리에게는 말이죠. 남편은 한 달에 300 안 되는 월급에 시부 가게에서 일하는데 시부모는 번화한 거리 1층, 입지 좋은 곳에 가게도 차리고 돈도 잘 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엄청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부자쯤은 되었을 거예요. 솔직히 남편 모습을 보고 저는 시부모도 그 비슷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어요. 시모는 완전 다른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돈은 있지만 교양은 없는 무식한 졸부. 딱 이 말이 생각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저희 신혼집 들어갈 때 남편이 모아둔 돈이 없어서 시댁에서 돈을 좀 해줬어요. 아파트의 반값인 3억을 해줬죠. 대신 저는 제가 그 당시 모은 7천만 원에 나머지 대출까지 받아서 그 집을 샀어요. 남편의 월급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서 제 명의로 대출을 해야 했고 그렇게 하는 김에 제 명의로 집을 하기로 했어요. 결국 남편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못했죠. 그래도 시댁이 도와준 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생각은 곧 사라졌지만요. 시모는 그 3억을 인질로 삼았어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을 때는 그 3억을 들먹였어요. 저의 신혼집인데 제 집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시모에 대한 짜증으로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 3년 차 됐을 때 그 스트레스는 완전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건 결혼 3년 차 친정 어머니의 생일날이었어요. 보통 부모님 생신에 남편과 함께 부모님 댁에 가거나 부모님과 식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예약을 해뒀어요. 언니네 가족과 저희 가족,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맛있는 코스 요리집에 가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장소며 시간이며 다 정해놨는데 그날 아침에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얘,
오늘 우리 집에 좀 오거라. 오늘 손님 오기로 했는데 네가 와서 좀 거들어야겠다. 그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약속이 잡혀 있는데 갑자기 나오라고 하니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요.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 오늘 약속이 있어요. 벌써 한 달 전에 잡아놓은 약속인데 그이한테 못 들으셨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 생신이라서 식사하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약속을 좀 미루던지 네가 좀 늦게 가면 되지 않니? 오늘 오시는 분도 겨우 시간이 돼서 여기 온 건데 너는 이 집 며느리가 돼서는 어째서 친정만 신경 써? 쥐뿔도 없는 친정에 신경 쓰느라 시댁은 아주 뒷전이네. 그 말에 화가 확 났지만 일단 참았어요. 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남편이 아무 말도 없었어요. 손님 온다고 했으면 제가 시간을 빼놨을 텐데요. 그래서 결국은 못 오겠다 이거니? 정말 기분 나쁘네. 너 시집을 왔으면 친정보다는 시댁이 우선이야. 너희 집 행사가 아무리 중요해도 시댁 행사보다 중요한 법은 없어. 왜 이런 애를 며느리로 들여가지고. 결국은 항상 듣던 말로 마무리했죠.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손님 오는 거 알았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약속을 하고 온 게 아니라 이곳에 온 김에 약속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나중에 잡힌 약속이라도 그게 중요하다면 앞에 잡은 약속을 깰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그 손님은 친인척도 아닌 시모의 지인일 뿐이었고 친정 어머니의 생일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시모가 떽떽거리는 게 신경 쓰여서 남편에게 시댁에 가서 좀 거들어드리라고 했어요. 남편은 가기 싫어했지만 시모 성격을 알고 있으니 결국 제 발로 가더군요. 그렇게 생일을 치르고 집에 돌아와 이틀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주말이었는데 시모가 찾아왔더군요. 무슨 일로 찾아왔나 싶었는데 들어오면서 이미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고 있더군요. 어머님, 어쩐 일로 주말 아침 일찍부터 오셨어요? 연락 주셨으면 저희가 시댁 갔을 텐데요. 너 시댁 오는 거 싫어하지 않니? 이틀 전에도 그렇게 시댁 오라고 했는데 친정에 홀랑 가버리고. 아, 그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일이 있어서. 됐다. 내가 너희 친정 일에 그리 자세히 알 바 없지 않니? 이야기하지 마. 그냥 내가 빌려준 돈 3억 나한테 돌려줘. 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거 빌려준 게 너무 아까워서 그런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돈 안 빌려주는 건데 괜히 빌려줘서는 며느리한테 무시당하는데 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니? 어머님, 저 혼자 사는 집 아니고 남편도 같이 사는 집이에요. 남편 대신에 어머님 저희 집 사라고 돈 빌려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돈도 여력이 되면 갚으려고 저희도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 무시한 적 없어요. 어머님이 뭘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친정어머니 생신날에 시댁 못 갔다는 게 그렇게 화가 나실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님도 친정어머니 생신 겹쳤다고 시댁 제사인데도 친정에 가시잖아요. 저한테 제사 맡겨두시고. 그 말에 시모 얼굴이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본 그대로 말했을 뿐이었어요. 물론 여태껏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던 걸 지적했을 뿐이죠.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음식 갖고 장난치는 거랑 부모님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대로 돌려드렸죠. 그랬더니 시모가 완전 발광을 하더군요. 야, 너 뭐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친정 간다고 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와, 남의 약점 잡아서 사람 무안 주니까 기분 좋니? 기분 좋을 리가 있겠어요? 저도 영원히 말하지 않고 끝내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제가 친정 간 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어머님을 무시한 적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매번 빌려주신 돈 3억을 인질로 잡으시는데 그러지 말고 이 집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갈게요. 어머님이랑 남편이 원해서 이 지역으로 온 거잖아요. 솔직히 집값은 비싸고 집은 작아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차라리 시댁에서 좀 멀더라도
더 크고 저렴한 집 찾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 말에 남편과 시모 얼굴이 모두 죽상이 됐어요. 특히 남편이 더 싫어했어요. 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시모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빌려줬으면 그냥 관심 끊고 있어. 우리가 안 갚을 것도 아니고 와이프가 열심히 돈 모으고 있다고. 그리고 엄마도 제사 안 하고 외가에 가는 건 다들 아는 거잖아. 괜히 서로 목에 핏대 세우지 말고 제발 집에 가서 좀 쉬어. 어? 결국 그렇게 시모를 내보내고 남편이 돌아와서는 제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너무 그러지 마. 친정에서 하는 거 반만큼이라도 해봐. 그러면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잘해줄 거라고. 솔직히 엄마가 빌려준 3억 없었으면 우리가 언제 이 지역에서 살아보겠어? 친정에서 도와줄 형편이 됐으면 더 좋은 데서도 살았을 거야. 솔직하게 우리 집에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친정 우선한다고 시댁 못 간다고 하면 엄마가 화가 안 나겠어? 가재는 개편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던가요. 저렇게 말하는 남편놈을 보니 남편을 보는 눈이 바뀌더군요. 하긴 어느 시점부터 남편에게는 그런 부분이 보였어요. 능력은 없으면서 남의 능력에 기대서 허세를 누리고자 하는 부분. 결혼 전에는 본 적 없었던 새로운 모습이었죠. 이 집을 선택하게 된 것도 제 입김이 들어간 건 절대 아니었어요. 시모가 시댁과 가까우니 이 집으로 하고 싶다고 한 거였죠.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굳이 돈만 많이 나가는 이런 집보다는 외곽이라도 이보다는 좀 저렴하고 평수가 좀 더 컸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시모 돈도 빌릴 필요도 없고요. 따지고 보면 3억을 인질로 삼게 된 것도 모두 시댁 탓인데 매번 피는 저만 보고 있으니 열이 받잖아요. 저도 말이 곱게 나오진 않았죠. 이런 데서 산다고 몰상식한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으로 바뀌진 않아. 여기서 살자고 한 사람도 당신이랑 시모지 내 입김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 그리고 내 앞에서 친정 은근히 돌려가는 거 기분 나쁘거든? 친정이 능력이 없어도 이 집에 들어간 돈 절반은 내 돈인 거 알지? 거기에 비하면 당신은 돈 한 푼 안 내고 잘 살고 있잖아. 부모님이 돈 내도록 만들어서 결국 그 탓에 매번 문제 생길 때마다 3억 인질 잡혀서 나 스트레스 받게 만든 것도 짜증나는데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가려서 하라고. 제 말에 남편이 뚱한 얼굴로 입을 닫아버렸어요. 자기도 자존심이 있으니 제 말에 기분이 나빴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고 먼저 좋게 이야기했으면 제가 그런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겠냐고요. 오죽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꺼냈겠어요? 토라진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저는 텅 빈 거실에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남편의 행동으로 시모가 집에 돌아간 건 다행이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놔둘 수는 없었어요.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저희 신혼집은 볼모가 되어버리잖아요. 시모의 그 말에 스트레스 받으며 끙끙대는 것도 이제는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저는 열심히 시모의 3억을 갚을 방법을 찾으려 했어요. 물론 저금은 하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단 걸 알았거든요. 3억이 만들어지는 시간까지 시모에게 시달릴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해서 어떻게든 그 3억이라는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어요. 남편이 결혼 후 몇 번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거든요. 뭘 하려는 건지는 몰랐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한 가지만 받았어요. 차용증이요. 물론 부부 사이에 그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제게는 남편이 제 돈을 빌려갔다는 증거 자체가 필요했거든요. 언젠가 그 남편의 부채가 저 3억을 없애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물론 지금 당장은 전혀 도움은 안 되는 빚덩어리지만요. 그 이후로 시모는 여전했어요. 매번 수틀리면 3억을 들먹이는 것도 여전했고 저를 쥐잡듯 잡는 것도 여전했어요. 그러다 결혼 5년 차쯤 되던 해에 저희 친정에 큰일이 터졌어요. 바로
언니의 투병 소식이요. 언니는 저와 나이 차이가 꽤 났어요. 하지만 그 덕분인지 저는 엄마보다는 언니 밑에서 자란 것처럼 그렇게 언니 바라기로 컸거든요. 그만큼 언니는 제게 의미가 큰 사람이었고 부모님만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대학 갈 형편이 안 되는 저희 집에서 저를 대학에 보내도록 해준 게 저희 언니였으니까요. 그 은혜는 진짜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생각해요. 친정 엄마에게 언니의 신장이 안 좋고 이식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음날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 적합한지 검사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는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제가 이식을 해주겠다고 했더니 언니가 먼저 말리더라고요. 너 아직 애도 안 낳았어. 너한테 그런 역할 시키고 싶지 않아. 너한테서는 신장 안 받을 거야. 내가 어떻게 네 남은 삶을... 언니,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냥 좀 더 관리하면서 살게 될 뿐이라고. 신장 떼주고도 임신하고 애 낳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 몰라? 나 진짜 관리 잘할 자신 있는데? 그래도 안 된다며 거절하는 언니를 겨우 설득하고 나니 부모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뭐 그러냐고 그랬죠. 솔직히 나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가족 중 누가 아파도 나는 신장 떼줄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할 거라고 했죠. 부모님은 미안한지 내내 눈물만 훔치고 저는 공여자가 된다는 게 무섭기도 했지만 그보다 언니를 더 이상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더 무서웠거든요. 어릴 때는 자매가 아니라 엄마처럼 알고 컸고 커서는 자매가 아니라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만큼 저에 대해 많이 알고 언니에 대해 많이 아는 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는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언니 신장이 안 좋아서 이식받아야 한대. 그래서 내가 해주기로 했어. 수술 날짜 잡히면 이야기해줄게. 뭐? 당신이 이식을 왜 줘? 남편이 깜짝 놀라더군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말했죠. 언니가 나한테 어떤 사람인지 내가 연애할 때도 많이 말해줬잖아. 바쁜 친정엄마 대신 날 키워준 게 우리 언니야. 언니 아플 때 못 본 척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 잠깐 기다려봐. 제 말에 남편이 다급히 제 말을 끊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는 게 보이는데 시모였죠. 왜 갑자기 시모한테 전화를 하나 싶었죠. 시모가 전화를 받자 남편이 완전 폭발하더라고요. 엄마, 지금 큰일 났어. 와이프 처형한테 신장 한쪽 주기로 했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며느리 바꿔봐. 스피커로 듣고 있으니까 엄마가 설득 좀 해줘. 갑자기 무슨 신장 이식인지. 저는 남편이 저를 생각해서 제가 신장 이식 공여자가 되는 걸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시모가 싫어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했어요. 참 순진한 생각이었죠. 얘, 너 진짜 네 언니한테 신장 떼어줄 거니? 네, 어머님. 언니 상태도 많이 안 좋고 제가 적합자이기도 하고 언니한테 신세진 것도 많으니 신장 이식해줄 생각이에요. 안 된다. 네가 왜 신장을 줘? 절대로 안 돼. 어머님,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수술이 어렵긴 하지만 교수님도 실력 있으신 분이고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누가 네 몸 걱정해서 이런 말 하니? 네가 신장 떼고 나면 나중에 우리 아들, 우리 식구들 아플 때 네 신장 하나면 누가 그걸 줘? 네 신장은 남겨놔야 우리 가족들도 여차할 때 안심이지. 신장 하나 떼주고 나면 다른 이식이나 수술은 안 될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죠. 제 몸 걱정이 아니라 제 몸을 시댁 아플 때를 위한 여유분으로 생각하는 시모의 말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리가 그런 용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 당신 잘 생각해. 솔직히 나는 당신이 공여자 되는 거 싫어. 걱정된단 말이야.
그래도 남편만은 내 몸을 생각해주는구나 싶어서 안심하려던 그때 남편이 말하더군요. 당신 이식 수술하고 나면 살림은 누가 해? 나 혼자서 밥하고 빨래하는 거 나 못해. 당신도 잘 알잖아. 당신이 해줘야 하는 데다가 당신 아파서 쉬면 월급은? 솔직히 당신이 좀 더 버는데 그 월급 없으면 우리 좀 힘들지 않아? 제 몸 걱정이 아니라 지 몸 걱정하는 남편 놈 말에 저는 다시 말을 잃었죠. 친언니가 저한테 어떤 사람인지 남편은 잘 알고 있으면서 제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남편 놈 머리통 한 대 날리고 싶었어요. 시모는 그 이전의 문제였죠. 정말 대단한 모자지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쩜 둘이 똑같이 몰상식할 수 있는지. 콩콩 파파치라고 딱 시모 심은 데 남편 난 거예요. 저는 너무 열받아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 몸이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게다가 어머님도 이상한 말씀 하시네요. 어째서 제가 시댁 식구 아플 때 이식을 해줄 거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주겠다고 언제 계약서라도 썼어요? 그런 건 계약서를 안 써도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네 남편이 지금 당장 아프다고 하면 당연히 네가 이식이든 뭐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론 부모인 우리들이 아파도 마찬가지지. 며느리가 돼서 그런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 친정에 신장 이식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절대 반대야. 제가 제 가족한테 주는 게 뭐가 문제예요? 어머님, 남편이 아파서 이식할 상황이 왔을 때 제가 상황이 안 되면 시댁 식구 중에 누구 하나가 이식해 주겠죠. 왜 저한테 그걸 다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장기 맡겨놓으셨어요, 저한테? 아니면 며느리 아주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그럴 용도로 쓰려고 결혼시키셨어요? 시집 온다는 게 그런 거 아니니? 친정보다 시댁이 우선인 게 당연한 일 아니냐고. 너 항상 그런 식으로 삐딱하게 구는데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 너 그 이식 아주 하기만 해봐. 두 사람이 뭐라고 반대를 하든 저는 이식할 거예요. 이미 날짜도 다 잡아놨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대화하기 싫다는 듯 집을 나와버렸죠. 저런 인간들을 가족이라고 데리고 있는 제가 너무 불쌍하고 비참하더라고요. 제 가치가 그것뿐이라는 듯 말하는 심오한 남편이 너무 짜증나고 열받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꼬치꼬치 언제 수술이냐고 묻는 남편에게는 대답조차 해주지 않았어요. 분명히 반대하면서 방해할 게 뻔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 그대로 심오한 남편은 어떻게 알아냈는지 이식 수술날 집 앞에서 저를 막고 섰어요. 가지마. 너 경고했어. 별것도 아닌 집안에 네 몸뚱이 주는 거 나 용납 못해. 그 몸 고스란히 시댁 가족을 위해서 관리나 하라고. 안 그래도 너희 시아버지 요새 간이 안 좋아서 힘든데 혹시라도 이식할 상황 생기면 네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몸 상태 망가뜨리는 거 난 용서 안 할 거야. 그만 좀 하세요. 두 사람 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그리고 제가 시댁에 간이라도 맡겨놓은 줄 아세요? 그리고 적합검사 몰라요? 어차피 제가 주고 싶어도 적합검사에서 떨어지면 못 주는 거라고요. 언니랑 제가 맞은 건 자매라서 확률이 높았던 거였고요. 시댁 가족이랑 제가 그쪽으로 적합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요. 제 말에도 시모는 아주 막무가내였어요. 그런 말로 나 속이려 해도 나는 안 속아. 어찌됐건 너도 이식 후보에 오르려면 몸 상태 무조건 좋아야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만약 이 상태로 진짜 가면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게 될 거야. 가고 싶으면 이혼 생각하고 가. 그 말에 저도 확 돌아버렸죠. 아니, 이 사람들이 뭔데 제가 제 가족을 위해 하겠다는 일을 막는 건지.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만약 어머님과 남편이 제 몸 걱정해서 혹시라도 이세가 생겼을 때 제가 감당하기 힘들어할까봐 이식을 막았다면 저도 다시 생각은 해봤을 거예요. 지금 제 가족은 남편이 맞고 친정집을 위해서 가족의 걱정을 무시하는 것도 미안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식을 반대하는 이유가
저딴 저급한 이유였다뇨. 그걸 듣고 나니 괜한 반발심에 언니에게 더 주고 싶어지더라고요. 게다가 신장 이식해주려면 이혼을 생각하라는 시모 말에 저도 참다 결국 터져버렸죠.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혼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언니한테 신장 이식해주는 거 포기 안 해요. 아니, 포기 못 해요. 어머님 남편 말하는 거 들으니 기가 막혀서 오히려 더 해주고 싶네요. 웃겨, 진짜. 며느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되어가지고는 고작 몇 주 살림하는 거 힘들다고 처형 다 죽어가는데 이식해주지 말라고. 찌질하기가 아주 역대급이야, 그치? 너 같은 인간이랑 내가 살 맞대고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징그러워서 소름이 돋아. 우리 식구들 앞에서는 온갖 착한 척 다 하더니 결국은 제 몸 생각해서 처형 아픈 거 모른 척하는 꼬락선이라니. 비켜! 결국은 남편과 시모를 놔두고 빡 돌아버린 저는 거칠게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뒤에서 시모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대더군요. 오냐! 누가 후회하나 두고 보자! 너 신장 하나 주고 얼마나 잘 살 수 있겠어? 그런 병신 같은 며느리 우리 쪽에서 사양이야. 정말 마지막까지 사람 기분 상하게 하는데 도가 틈분이다 싶었어요. 그 이야기 싹 무시하며 병원으로 갔어요. 제 기분과는 상관없이 수술은 잘 됐어요. 그리고 이후 입원해 있는데 시모가 남편을 대동하고 병원으로 왔더군요. 그때는 병실에 딱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이라도 있었으면 저 대신 욕을 해주셨을 텐데 천하의 지랄 맞은 성격인 저라도 아플 때 그 사람들 얼굴을 보니 만사가 다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런 제 앞에서 시모가 서류를 하나 턱 내놓더군요. 이혼 서류였어요. 너 우리 집 의견 무시하고 혼자서 신장 하나 떼줬으니 약속대로 어서 이혼해라. 우리는 너 같은 며느리 데리고 있기 싫어. 시모의 모습을 보며 만사 귀찮았던 저는 싱긋 웃었어요. 감정 없이 웃는 건 힘이 하나도 안 들잖아요. 예, 이혼해 드릴게요.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이렇게 직접 오셨으니 제가 지금 당장 써드릴게요. 당장 가져가서 접수시키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그 자리에서 환자 침상에 있는 식탁을 꺼내 서류에 빈칸들을 채워나갔어요. 아주 흔쾌히 서류를 작성하는 제 모습을 보던 시모는 그 모습마저도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한테 한마디 더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너희 신혼집에 넣어준 돈 3억 당장 갚아. 너한테 그런 돈 투자했다는 거 생각하니까 억울해 죽겠어. 그 돈으로 재테크를 했으면 돈을 더 벌었겠지. 되지도 않은 며느리 도와주려다가 뒤통수나 맞고. 세상에 이런 불쌍한 시어머니가 어딨어? 아, 그 돈 3억요. 그중에 1억은 아드님한테 받으세요. 2억은 집 팔고 나서 제 돈으로 드릴게요. 제 말에 시모가 눈을 꿈뻑꿈뻑 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왜 나한테 1억을 줘? 그 집이 네 명이고 3억을 내가 줬고 우리 아들은 돈 한 푼 안 냈는데. 아, 아드님이 이야기 안 하셨나 보네요. 당신 어머님한테도 이야기 안 했어? 그런 말을 안 하면 곤란하지. 이제 두 사람 재산 정확하게 갈라야 하는데 이런 다툼의 여지를 남겨두면 일이 좀 커지잖아. 제 말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기세 좋게 시모 앞세워 들어올 때는 그런 생각 들지도 않았나 보죠. 당신 집 담보로 돈 1억 빌려갔잖아. 그거 빌려가서 코인 하다가 망해서 다 날렸고. 어차피 지금 당장 돈 없지? 그치만 부부끼리 빌린 돈이고. 부부끼리 빌린 돈이라도 차용증은 썼잖아. 그리고 당신이 내 돈 빌려간 건 사실이고 나는 그거 갚으라고 이야기했어. 그거 갚기 싫으면 당신이 어머님 설득해. 그 빚 제하는 조건으로 2억만 받아가시라고. 그럼 딱 되잖아. 눈앞에서 받아야 할 돈이 3억이 2억으로 바뀌니 시모가 화가 나서 버럭거리더군요. 야, 이 망할년이 너 뭔데 우리 아들을 빚진 사람 취급해?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벌어서 돈 쓰면서 무슨 빌려주고 말고야. 부부끼리 쓴 돈은 부부끼리 알아서 하는 거고, 시어머니한테 빌린 돈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게 맞는 거지. 부부끼리 번 돈을 그렇게 썼다고 하면 저도 별말 안 해요.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생활비 한 푼 준 적이 없거든요. 제가 돈 많이 번다는 이유로 저한테 다 맡겨서요. 생활비도 집 살 때 대출한 금액도 모두요. 남편이 이 집에 기여한 돈은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남편에게 제 돈을 빌려줬고요. 애초에 합친 재산이 없는데 뭘 당연히 둘이 갚는다는 거예요? 제 말에 시모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하긴 아들 욕하는 거 들으니 열이 받았겠죠. 근데 사실인 걸 어떡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속이 쓰려도 진실이 뭔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제 말에 시모가 열받았는지 병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우리 아들한테 돈 빌려줬다고 생색내는 거야? 너 가만 안 둬. 시댁 남편 무시하고 신장 이식해준 거 나는 절대로 인정 못해. 결혼할 때 돈 한 푼 안 해준 가짜는 친정에 신장까지 떼어주고 우리가 왜 너 같은 반병신을 떠안아야 하는데? 그거야말로 이용감이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병실 문이 열리고 형부와 형부 가족들이 들어오더군요. 저는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인 게 민망해서 얼굴이 벌개졌고, 시모는 들어온 사람이 저희 부모님이라고 생각했는지 너 잘 만났다 하는 표정으로 몸을 휙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온 형부 가족을 보는 시모가 너무 당황한 모습인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었는데 시모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김 사장님이 여기는 어떻게? 보기 드물게 겸손하고 예의 바른 시모 모습에 저도 놀랐죠. 근데 남편도 똑같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두 사람 모두, 아니, 저까지 세 사람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병원에 왜 왔겠습니까? 아픈 사람 병문안 왔죠. 저희 며느리 구해준 은인 보러 왔는데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며느리요? 설마? 예, 사돈 처녀가 우리 며느리 목숨 구해주는 아주 고귀한 일을 해서 내가 살해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일을 하고도 이혼을 당하게 된 걸 보니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안 되겠네요. 이번에는 가게 임대 연장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 사장님도 껄끄럽지 않겠어요? 그렇게 욕을 하며 이혼까지 하게 만든 원인이 저희 집 며느리인데 그런 건물에 계속 있는 게 마음 불편하시겠죠? 알고 보니 형부의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건물 1층에서 시부모가 가게를 하는 거였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사돈 어른이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고 알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건물 하나 갖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그게 저희 시부모가 일하는 건물일 줄은 몰랐던 거죠. 김 사장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유로 계약을 연장 안 해주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갈 곳도 없는데. 계약 종료까지는 4개월 남아있으니 그때까지 가게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돈 처녀하고 이야기 다 끝났으면 나가주시겠습니까? 제가 사돈 처녀한테 사례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 좋은 일을 하고도 이혼 서류를 받는 걸 보니 내가 더 좋은 걸 줘야겠다 싶은 마음이 드네요. 시모와 남편은 건물주의 가시돋친 말에 후다닥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솔직히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기분 좋고 뭐고 그런 거 느낄 새도 없었어요. 알고 보니 형부가 이미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시댁에서 제가 신장 이식하는 거 싫어하는 걸요. 그것도 시댁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까지요. 형부도 시댁에서 제 몸 생각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면서 저에게 끝까지 이식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실을 이야기해줬죠. 그 이야기 듣고 형부의 벙찐 얼굴을 보니 민망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비정상적인 심오한 남편이구나 싶었거든요. 결국 형부도 엄청 화내줬어요. 사돈 처녀, 너무 고맙네.
우리 손주가 4대 독자야. 그런 소중한 손주 낳아준 며느리고 그만큼 손주에게는 너무나 사랑하는 엄마이고 아들에게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지. 그런 며느리를 잃으면 우리 집안 전체가 너무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사돈 처녀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며느리를 살리게 해줘서 내가 너무 감사하네. 평생을 관리하며 살아야 할 사돈 처녀한테 내가 정말 뭐라도 꼭 해주고 싶은 기분이야. 별 말씀을요. 사돈 어른께 저희 언니가 소중한 며느리이듯이 저한테는 소중한 언니잖아요. 저를 위해 젊은 시절을 희생한 언니를 위해서 이 정도도 못하면 안 되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니까 정말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사실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는데 그 집에 2억을 줘야 한다 하지 않았나? 아, 저희 신혼집 살 때 시어머니가 3억을 해주셨거든요. 남편이 저한테 1억 빌려가서 2억만 갚으면 돼요. 그래, 그럼 내가 그 2억을 사돈 처녀에게 주지. 그렇게 큰 돈은 받을 수 없어요. 돈 받으려고 한 일도 아니고. 그건 내가 잘 알지. 그렇지만 사돈 처녀가 지금 곤란한 것도 잘 알지. 지금 그 집 팔면 손해야. 그러니 내가 2억을 줄 테니 그걸로 그 시댁이나 얼른 떼어버려. 인간 안 되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신장 이식해준 며느리한테 그런 막말을 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필요가 없어.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이 그리 말하니 괜히 신뢰도가 확 올라가더군요. 그리고 형부도 제게 그 돈 꼭 받아달라고 신장 이식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이식을 안 해줬더라도 처제가 힘들다고 했으면 빌려줬을 돈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그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간 조리를 하고 퇴원했어요. 집에 갔더니 남편 놈과 시모, 시부까지 싹 다 모여 있더군요. 여기서 뭐 하세요? 어머님한테 어제 2억 붙여서 저희 이미 계산 다 끝난 걸로 아는데 무슨 할 이야기 더 남으셨어요? 제 말에 시모가 아닌 시부가 답하더군요. 아가, 너희 시어머니가 너한테 무슨 짓 했는지 내가 다 들었어. 나는 정말로 그 옆에 내가 그런 짓 할 거라는 거 생각도 못했어. 일하느라 바빠서 집안일은 다 맡겨놔서 잘한다고 생각했지. 설마 너한테 그런 짓을 할 줄은 정말 미안하다. 당신도 어서 사과해. 내가 왜 사과를 해요? 내가 못할 말한 것도 아닌데. 당신도 여기 와서 며느리한테 이러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요? 다른 데 가서 장사 잘하면 되지. 굳이 왜 거기서 해야 되는데요? 왜 가게 입지 때문에 내가 며느리한테 사과까지 해야 하냐고요? 딱 보니 견적 나오더군요. 시부는 건물주의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받고 화가 나고 당황해서 제게 찾아와 그걸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제게 부탁이라도 해볼 심산으로 온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는 자기들이 번 돈이 얼만데 다른 데 가서 해도 그만큼 버니 굳이 며느리한테 사과할 필요 없다는 생각인 거고요. 당신 진짜 이동한다고 다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딨어? 애초에 당신이 며느리한테 그런 짓만 안 했어도 우리한테 문제가 생길 일은 없지. 여기 입지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데 장사의 장자도 모르는 당신이 뭘 안다고 이 난리야? 여기서 이러시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한테 돈 2억 드렸고 여기는 이제 제 집이에요. 그러니까 초대 안 한 분들 다 나가시고요. 특히 당신 당장 짐 싸서 시댁으로 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버럭하는 제 목소리에 남편과 시부모는 결국 제 집에서 나갔어요. 제가 사과를 받아주던 받아주지 않던 사돈 어른께서는 계약 연장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부분은 본인들이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부탁한다면 들어는 주시겠지만 제가 왜 그런 부탁을 해요? 그 사람들 뭐가 좋아서요? 결국 그렇게 저는 이혼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죠. 하지만 그것도 정말 잠시였어요. 형부가 혼자 사는 저에게 친구를 소개시켜줬거든요. 처음에는 정말로 제 건강을 위해서 소개시켜준 사람이었어요. 괜찮다고 하는데도 형부는 제 몸 건강을
엄청 신경 썼거든요. 그러면서 친구 중에 의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잘 봐줄 거라며 소개해줬어요. 저는 정말 남녀로 만난 게 아니라 의사와 환자로 만났는데 결국은 만난 지 2년 안 되는 시점에 재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형부가 더 좋아해줬어요. 그 정도로 형부가 저희 둘을 신경 많이 썼다는 증거겠죠. 그렇게 재혼하고 몇 년 안 돼서 친정아버지를 데리고 남편 병원에서 진료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의도치 않게 전 시모를 만난 거예요. 솔직히 전 시모가 사는 동네 근처라 언젠가는 마주칠지도 모르겠다 생각은 했는데 재혼한 남편 병원에서 마주치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는 대뜸 저희를 보더니 비웃더라고요. 그래, 우리 말 안 듣고 신장 하나 떼어주고 나니까 골골거리지? 그럴 줄 알고 우리가 너 말린 거야. 혼자서 다닐 수도 없어서 부모까지 대동하고 다니기는 아주 잘 됐네. 몸 다 망친 거 보니. 우리만 망한 게 아니라서 속이 다 시원해. 어찌나 고소한지. 너 잘 사는 꼴 봤다면 내 억장이 다 무너졌을 거다. 거 봐라. 내가 주지 말라고 했을 때 주지 말았어야지. 뭐가 대단하다고 이혼까지 하고. 네가 뭔데? 너 따위가 뭔데 우리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어? 누가 누굴 이혼남으로 만들었다고 저러는지. 이혼 서류 가져와서 눈앞에 들이댄 것이 본인이라는 걸 기억 속에서 까맣게 잊으셨나 보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발끈해서 한마디 하려는데 아버지가 말리더군요. 하하, 걱정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은 아픈 게 아니고 제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까지 같이 따라와 준 겁니다. 그리고 이 병원도 남의 병원은 아니고요. 우리 사위가 여기서 일해요. 이전에 사위가 돈 한 푼 벌어다 주지도 않고 비트코인인가 뭔가로 마누라한테 빌린 돈만 날리는 무능력한 남자였던지라 이혼하고 의사 사위랑 재혼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지요. 뭐라고요? 이 양반이 정신이 나갔나? 어디서 남의 아들한테 무능력하다 어쩌다 말이 많아요? 진짜 명예훼손죄로 한번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 볼래요? 시모가 소리치는데 의사 가운 입은 지금의 남편이 저와 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장인어른,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곧 들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분은 아는 분이신가요? 그냥 지나가는 아줌마인데 우리한테 아주 악담을 퍼붓지 뭔가. 우리 딸한테 막말을 해서 내가 좋게 다이르고 있던 중이지. 내가 저 아줌마를 잘 알거든. 얼마 전에 가게도 망하고 자식 농사도 망했거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이야. 아버지의 그 말에 저는 웃지도 못하고 시모는 얼굴이 달아올라서는 입만 달싹거리다가 결국은 찍소리도 못하고 도망쳐버리더군요. 2번 다시 남편 병원은 오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친정아버지는 시모에게 한 방 먹인 게 기분이 좋았는지 검사받는 내내 허허거리시고 저는 시모의 그 도망치듯 떠나는 모습이 떠올라 솔직히 속이 시원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자유의 몸이 된 게 너무 즐거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했어요. 건강 상태가 나쁜 상태로 이혼을 진행했어야 했고 혼자 집에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가족들이 정말 잘 도와줘서 이혼도 건강도 잘 정리된 것 같아요. 자존심 때문에 혼자서 모든 걸 하려고 했다면 결국 망하는 건 저였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을수록 점점 저는 더 평온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의 남편과 언니, 형부에게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돈 빌려준 걸로 사람을 매번 괴롭히는 전 시모와 돈 한 푼 안 주면서 시모 능력에 빌부터 뭐든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전 남편과 손절한 게 다행이었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열이 확 오를 때도 있어요. 그걸 참고 살았다면 제정신으로 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들 정도예요. 이혼은 가볍게 결정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를 결정하는 일이긴 하죠. 결혼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듯 이혼도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를 선택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어요. 글을 쓰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했지만 결국에는 이혼은 참 잘했다 싶어요. 마음이 편안하다는 건 그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남들 눈에는 별거 아닌 일들이 제게는 너무도 힘들고 큰 일이었듯 어떤 이유로 이혼하든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아주 큰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혼 전에는 그런 생각 못 했거든요. 경험하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쓰다 보니 글이 길어지게 됐네요.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